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과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죠.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가릴 수 있는 계기였는데, 네. 어쨌든 영장이 기각돼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각 사유가 어떤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이나 법률적 판단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고, 네. 사실은 구속의 필요성에 관한 부분만 판단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너무 그 부분을 크게 또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수처가 뭔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걸까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처음 사실 신청을 했을 때는, 저도 이게, 그동안 나왔다는 것에 사실관계에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좀 밝혀졌기 때문에 청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 기각 사유를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리고 공수처도 처음에 그 청구를 할 때 이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고는 아직도 더 진행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결국은 고발장을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거기에 관한 어떤 지시가 있었는가, 그리고 손준성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뭐 이런 걸 텐데요. 네. 관련해서 의원님은 혹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그 참고인들 몇 명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있던 검사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예. 그 부분들이 저희도 정확하게 어떻게 진술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명확하게 이제 고발장을 정말 작성했던 사람, 그리고 손준성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밝혀졌는지가 이제 수사 단계에서 지금 됐는지가 좀 제가 봐도 관건이에요. 근데 예.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이번에 영장이 아무리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발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예.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온전하게 밝혀진 것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예측합니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참고인이잖아요. 네.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까? 당연히 피해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의 그 내용에 따르면 굉장히 이거 공모라고 볼 수 있는 발언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김웅 조성원의 녹취록, 예. 그렇죠. 단순한 전달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참고인에 그치겠지만 공모라고 판단된다면 이건 피의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녹취록에서 보면 저희 우리라는 말도 굉장히 그렇죠. 나오고요. 예. 네, 검찰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이런 말이라든지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네,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한마디로 이런 공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수사에 응하지를 않고 구속영장 발부도 안 되고 이러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11월 5일이 국민의힘 이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실체적 진실이 나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공수처의 그것은 이제 몫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사실은 이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사해야 될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
그 수사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포렌식을 통한 물적 증거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 부분이 또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수사의 그 신속성을 결국은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윤석열 전 총장은 관련성을 완전히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고 공수처가 정권 수사대로 전락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완전히 그 본인들의 그 입장만을 대변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당연히 공수처에서는 수사 대상이 윤석열 후보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이런 것으로 볼 때 검찰총장의 명령 없이 움직일 수 없는 조직이고요. 지금 최근에 그 보도 보니까 그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이 압수수색됐을 때 윤석열 총장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었다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이 사안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대선 후보든 아니든 어쨌든 그리고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오히려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윤석열 후보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오히려. 예. 그렇죠. 나는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런 정권 공작대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근데 윤석열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되면 11월 5일에 그러면 네. 더더욱 수사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수를 뒀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손준성 검사 측에서는 이번에 그 구속영장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 이 공수처가 보낸 문자 내용을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조속한 요 내용이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사실은 이것이 빨리 오히려 경선에 더 개입하지 않고 대선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공수처의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은 뭐 여전히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몸통인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번 국감에서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이 됐다고 보는데요. 사실 네. 이 대장동 국감 아니었습니까? 이번 국감 내내. 그렇죠. 예. 그러나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언론에 나온 것 이상 하나도 더 이상 밝혀진 것이 없었고 이재명 지사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부분들은 하나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대장동 하천대유 게이트의 실체인 것이고요. 정말 정치적 공세만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 국감 전 과정을 통해서 보셨고 하니까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첫 번째가 역시 이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연루 여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 똑같은 50억 클럽 법적 카르텔 똑같은 무게 정도로 의심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른바 이제 전주가 누구고 이거를 누가 가장 큰 수익을 뒤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혹일 텐데 이게 검찰 수사로 다 밝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어제 그 행안위 마지막 국감에서도요. 경찰청장이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몇 번이나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검사하고도 협조가 잘 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과 검찰 모두 다 전력을 다해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전주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익 배분의 문제는 밝혀지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그 보도에서 이제 각상도 전 의원 것만 해도 실제로 뇌물의 부분에 관해서 어떤 부분이 있나 했더니 확실한 게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15년 6월에 통화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 그 대화 내용이 바로 이익 배분과 관련된 그 편의를 봐주고 인허와 관련한 편의를 봐주고 이익 배분을 해주겠다. 이 내용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본다면 50억 클럽의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배분받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차차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50억 클럽이 완전히 어떤 찌라시 같은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사실 나오는 사실 관계들이 그러니까 벌써 이제 객관적인 것이 그 각상도 의원 아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딸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 가정에서 각상도 의원 아들은 50억을 받았고 박영수 특검 딸은 아파트를 받았고 또 인척이 100억 원 상당의 그 돈이 갔고 이런 가정들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하나 사실은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김만배 씨라든지 남욱이라든지 회사에서 돈을 또 이렇게 현금으로 수차례 인출하고 이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것들은 이제 밝혀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약간 이제 그동안에 아쉬웠던 것이 몇 번이나 이런 수사는 돈을 따라가야 된다고 저도 최고위회 때 얘기하고 했는데 예. 좀 그 부분에서 약간 미진했었거든요, 사실은요. 예. 네. 근데 이제는 이제 수사 방향 자체가 보니까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면은 좀 더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주장들 중에 전주가 사실은 명동 사채업자였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43%나 가지고 있는데 화천대유가 7% 가지고 있는데 화천대유한테 몰아준 건 하나은행 쪽에 무슨 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또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 그런 부분은 좀 제가 볼 때는 섣부른 판단이고요. 예. 이건 명동 사채업자 그런 얘기는 사실 저는 예. 못 들어봤는데 예. 이 사업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뭐 명동 사채업자까지 끌어들여서 자금 조달하고 이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은행으로서도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또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리의 이자를 한마디로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채 돈을 쓸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고요. 예. 김만배 씨도 기본적으로 재력이 있는 그 집안 자체가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추적해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아까 그 15년 6월에 김만배와 곽상도의 통화 내용이 있다면 그러면 네. 이게 김만배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기록, 그게 어떤 디지털 기록이든 아니면 수첩 같은 어떤 기록이든 간에 그런 게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2015년 6월인데 거기에 있었다는 게 참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동업자끼리, 동업자 내지는 서로 관계된 사람들끼리 지금 사실 계속 녹음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그렇죠. 녹취록들이 예.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못 믿어서. 예. 네, 서로 간에도 어떤 보험용 자료들을 예. 만들어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만약 50억 클럽 이제 이 자금을 주는 역할을 김만배 씨가 주로 이제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각상도 의원과의 그 녹취록도 있었다면 다른 55클럽의 사람들과도 그런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보험용의 자료들을 만들어놨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연루와 관련해서는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으로 국감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됐다가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황무성 전 사장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의 그것도 역시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직권남용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황무성 사정이 나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그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은 될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왜 그런가요?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연관됐다는 그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지금 없고, 예. 네네. 이 황우성 사장이 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또 직접적인 연관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 나갔는지. 네네. 그거는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체와 관련된 부분이고 사장이 중간에 그만두게 됐다는 것이 바로 무슨 이 대장동 사업과 연관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예. 네.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직권남용과는 특히 대장동 사업과 그리고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범죄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방금 전 김기현 원내대표도 특검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감을 통해서 어떤 대국민 선전전 그리고 정치적 공세를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서 실패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오히려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이번에 국감에서 승자는 이재명 지사다. 이것이 이제 대세적인 판단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야당의 입장에서 이제 남은 것이 특검 주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주장을 할 텐데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검찰과 경찰에서 정말 신속하게 전 전력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대검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 특검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대선의 막바지에 진행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 특검이 대선의 공정성을 해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속하고 착지하게 수사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검찰과 경찰의 이 수사를 빨리 기다리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힘을 받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